은퇴를 앞둔 60대 교사 김선영 씨가 집을 팔고 난 뒤 문득 허전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갖고 온 정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교실도 아닌 빈집을 떠나 보내는 순간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처럼 삶의 큰 전환점에서 후회와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 모두는 은퇴 후 이사, 과연 해도 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은퇴 준비는 단지 재정 계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공간이 주던 정서적 안정, 이웃과의 관계, 익숙한 동선까지 모두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이 공감할 만한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사 전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익숙함과 안정감, 그리고 정서적 비용. 사례 1. 62세 퇴직 교사 박미영 씨. 박미영 씨는 30년간 교단을 지킨 뒤 자녀 출가와 함께 서울 강남 자택을 매각했습니다. 넓은 집을 유지하는 유지비와 관리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이사하고 나니 새 아파트 단지의 작은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삭막하게 느껴졌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동네 놀이터, 아침마다 인사 나누던 가게 사장님 얼굴이 그리워지면서 정서적으로 큰 공백을 느꼈다고 해요. 전문가 인사이트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소 애착 플레이스 어태치먼트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를 떠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일 따라서 이사를 결심하기 전에 새 집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관리비 절감, 이동 편의성 등과 잃게 될 정서적 자산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2. 재정적 여유와 라이프 스타일 조화. 사례 2. 59세 전직 엔지니어 이호준 씨 부부. 퇴직금을 포함해 넉넉한 현금 흐름을 확보한 이호준 씨 부부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기 구입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곳이라 유지 보수비, 교통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편의시설이 부족해 자녀 손주 방문이 줄어들고 부부만의 시간이 외로움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고를 때는 재정적 여유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 지도 라이프 스타일, 매핑 기법을 활용하면 식료품, 의료, 문화시설 접근성, 가족 친지와의 거리 등을 시각화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이 남으니 넓은 집을 사자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까지 생각해보는 거죠. 3. 커뮤니티와 사회적 네트워크. 사례 3. 64세 자영업자 정민수 씨. 정민수 씨는 서울 도심 원룸을 팔고 친구들이 모여 사는 해운대 근처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바닷바람에 설레고 친구들과의 파티도 즐거웠죠. 하지만 깊어가는 겨울 혼자 남겨진 집이 외롭게 느껴졌고 친구들도 각자의 일로 바빠 자꾸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나만의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이후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확장은 정신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미국 심리학 케어 메러컨 사이컬라지컬 어소시에이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고립감이 우울증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잇따라서 이사 전 주변에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가 있는지 혹은 새로운 모임 동호회 참가가 용이한지 확인해보고 적어도 23개의 사회적 지지망을 계획해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이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정서적 자산 평가하기.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느꼈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이룰 수 있는 행복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매핑 활용하기. 온라인 지도에 원하는 요소 병원, 마트, 문화센터, 교통 등을 표시해보고 하루 동선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사회적 지지망 설계하기. 이사할 지역의 모임 동호회를 미리 조사하고 최소 2개 이상 가입 의사를 타진해보세요. 가능하면 현지 사람을 먼저 만나보는 게 좋아요. 소규모 시험 이사해보기. 일주일간 단기 체험 거주 에어비앤비 시니어, 레지던스 등을 통해 실제 생활 패턴과 감정을 체크해보세요.
전문가 상담받기. 부동산 심리 재정 커뮤니티 전문가와 10일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점검받으세요. 은퇴 후 이사는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서적 사회적 자산까지 함께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죠. 집을 판 뒤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도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뿌리 깊은 감정과 현실적인 조건을 동시에 살피는 일에서 출발해야 하니 오늘 알려드린 팁을 꼭 참고해 보세요. 이사 후에 맞이할 새로운 아침이 후회가 아닌 설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은퇴 후 이사를 준비할 때 꼭 짚어봐야 할 실전 팁과 수치, 주의사항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볼게요. 1. 예산 수립과 비용 항목 구체화. 은퇴 후 이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 들어갈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 빠뜨리는 게 바로 숨은 비용들인데, 예를 들어 이사 비용 외에도 다음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중개수 수수료 및 취등록세 매매가 3억 원짜리 집을 판 뒤 2억 원짜리 집으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매도 시 중개수 수수료 약 0.4%와 취등록세 약 1.1%를 포함해 대략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사 포장 이사 비용 거주 면적 84이구 32평 기준으로 포장 이사 대행을 쓰면 평균 150만 250만 원 수준이에요. 인테리어 수선비 기존 집 수리 리모델링은 더 들 수 있어요. 욕실 교체 100만 200만 원, 바닥 공사 200만 300만 원, 싱크대 교체 150만 250만 원 등 예상 견적을 업체에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이전 비용 인터넷 TV 전기 가스 등 주소지 이전 수수료, 신규 설치 비용까지 평균 20만 30만 원은 잡고 갑시다. 팁. 은퇴 초기엔 현금 유동성이 생명이에요. 예상 견적에서 1015% 안전 마진을 더해 예산을 짜두면 돌발 상황에도 부담이 덜해요. 2. 은퇴 생활 흐름에 맞춘 시간표 짜기. 은퇴 후 주거 이전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준비부터 이사, 정차까지 최소 6개월을 잡는 게 안전하죠. D-6개월 지역주택 물색. 장기 체험 거주 가능한 아파트 레지던스 문의 최소 12주 체험. 지역 복지센터 병원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 직접 방문 체크. D-4개월 재정 점검 및 대출세금 계획. 세무사 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 환급 예상액 산출. 필요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조건 미리 비교심사. D-2개월 계약 및 리모델링 일정 확정. 중개계약서 매매계약서 조항 꼼꼼히 검토. 인테리어 업체 23곳 견적 받아 비교 후 계약. D-1개월 짐 정리 앤드 폐기. 필요 없는 가구 가전은 미리 처분. 온라인 중고 거래나 지역 벼룩시장 활용. 박스당 짐 무게 부피 체크해 포장이사 업체와 최종 조율. D-4 이사 앤드 정착. 오전 이사 시작. 오후 전기수가 인터넷 연결 확인. 저녁엔 동네 산책하며 이웃상가 위치 파악. 팁. 일정표를 구글 캘린더에 넣고 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계약 만료 일장금 납부일 같은 중요한 날은 2주, 1주, 3일 전으로 알림을 걸어두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3.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주거 유형 고르기. 은퇴 후에는 주거 형태 선택지가 다양해요. 각 유형별 장단점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게 관건입니다. 시니어 타운 노인 복지주택, 24시간 간호응급 콜 시스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지만 월 관리비가 30만 50만 원 사이로 조금 높아요. 실버 인실버 레지던스 자율성이 더 높고 세대별 자율주방이 있지만 의료 지원은 덜 집중적일 수 있어요. 대신 월 렌트료 옵션별 관리비 총합이 50만 80만 원 정도예요. 자녀 친지 근처 쉐어하우스 임대료가 30만 원 이하로 저렴하고 교류가 활발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전원주택, 단독주택 넓은 야외 공간과 조용함을 누릴 수 있지만 눈빛 태풍 대비 유지 보수 지붕 수리 제설조 경과 추가로 필요해요. 연간 관리비 유지비로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산을 잡아두세요. 팁.
각 유형의 실제 입주자 인터뷰나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를 꼭 읽어보세요. 단순 평점보다 구체적인 만족도, 불만족 항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4.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 플랜.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하면서 마음 건강 관리를 놓치면 이사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일상 루틴 만들기, 아침 저녁 시간대에 집 근처 산책로를 정해두고 걷기 목표에 30분일로 세워보세요. 사회적 활동 계획, 지역 복지관, 도서관, 프로그램 책 읽기 모임, 몸살림 요가, 서예, 교실 등에 미리 신청해두면 어디서 친구를 만나야 하나 고민을 줄일 수 있어요. 정신건강 점검, 심리 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은퇴자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사 후 초기 적응을 돕는 상담 23회 정도는 예약해두면 좋아요. 팁: 스마트폰 앱의 걷자, 건강관리, 기기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해 활동량,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스스로 동기부여도 되고 자신의 컨디션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5.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 과도한 대출 경계.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모두 대출로 충당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상생활을 압박할 수 있어요. 계약서 미확인 임대형 주거일수록 재계약 조건, 관리비 포함 여부, 퇴거 통보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퇴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불일치. 내 취향과 맞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참여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꼭 1회 체험 참여 후 결정하세요. 이제 이 모든 팁과 수치를 엮어보면 은퇴 후 이사는 마음 돈 생활 네트워크 네 축을 모두 균형 있게 계획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준비할 사항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면 누구나 후회 없는 이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달력의 일정표를 만들어보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주변 이사 비용 견적 요청이나 가까운 레지던스 체험 예약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